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어떠신가요?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바닥을 잡을 듯 하면서 다시 바닥을 깨고 내려가고, 반등할 듯 하면서 다시 그 반등폭을 반납하고 내려오고, 굉장히 시장이 지금 좀 다이나믹합니다. 좀 좋은 방향으로 다이나믹하면 좋겠지만 하락하는 방향으로 다이나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좀 급락하는 구간들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그렇게 심하다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차트를 놓고 보면 바로 알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 하락하고 힘든 게 중요한 거지, 뭐 예전에 어땠다 저땠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죠. 지금 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쭉 둘러보면 몇 가지가 보이죠. 아, 또 국채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구나. 지금 장기채 10년물이 또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크루드 오일도 오르고 있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보이는 거죠. 뉴스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치에 다 나와 있잖아요. 빅스가 좀 진정되고 있긴 하네요. 10%가 넘었었는데. 그리고 가상 자산들이 좀 오르고 있고, 보시면 지금 알파벳, 이게 구글이죠. 모회사인데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상이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국채가 이상이 있어서 알파벳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알파벳이 이상이 있어서 국채랑 증시가 떨어지는 건지를 봐야겠죠. 기타 등등 종목들도 떨어지고 있죠.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국채 금리랑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뉴스를 볼까요? 나스닥 S&P 500이 떨어지고 있다. 뭐냐? 알파벳 슬럼프 때문에 떨어지고 있답니다. 시장은 지금 국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파벳의 슬럼프, 실적의 악화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시장 분위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알파벳은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캡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현재 시장은 그래요. 지금 사실 이성적인 시장이라 보기 힘듭니다. 지금 거의 투기판이에요. 국채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또 투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모펀드들도 전부 다 국채 뭐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죠. 시장을 보면 어제는 그렇게 나쁜 시장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좀 반등을 크게 못하고 떨어지긴 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떨어지고, 특히 2차 전지가 좀 많이 망가졌죠. 파이닉스는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 빨간 종목들도 많이 보이죠. 즉 지수는 하락했으나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유 종목 하나가 상한가를 두 번 지금 연속으로 가서 포트를 좀 안정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 스윙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지금 좋지 않죠.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서 손실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크게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폭을 감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좀 대응을 좀 할 예정입니다. 저는 2차 전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에 반등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하고, 특히 과매도권에서 매수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지켜볼 예정이에요. 어차피 공매도 잔고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다. 구글 모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 장기금리 상승 영향. 결국엔 이게 장기금리 상승 영향이라고 판단하네요. 이 기사에서는. 한국 카타르가 산업통상 두루두루 맞손이다. 1580만 불, 1년 내 계약 성사 예상이라고 합니다. 또 무언가 찌라시죠, 이 정도면. 성사 가능액. 여기는 뭐 거의 확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사 가능액이죠. 뭐 많이 쳐봐야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관련주가 막 요동치겠죠. 카타르 관련주 뭐 이러면서. 최근에 중동 관련주가 굉장히 좀 판을 치고 있죠. 예. 주식사 발뺀다. 전 세계 개미들이 여기로 우르르, 일주일 새 19%가 폭등했다. 뭘까요? 그럴 줄 알았다. 예. 저 이거 기사 내용 안 봤거든요. 사실 전 최근에 가상자산을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식이 떨어지는데 가상자산이 또 해지를 해주더라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전 비트코인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알트코인 중심으로 들어갔고, 특히 리플 중심으로 들어갔죠. 거기에 지금 그 G드래곤, 이 YG 소속인데, 소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아니라네요. 예. 이성균과는 별건. YG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또 내일
시장이 약할 때 또 크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YG는 좀 상당히 큰 과매도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네요. 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서 5.3조 수주가 진행됐답니다. 사상 최대다. 전 지금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 실현을 다 하고 나왔죠.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섹터나 움직임들이 많아서 좀 제 시야에 없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태국 공주도 쓰러뜨린 폐렴 중서 확산되고 있다. 또 폐렴 관련주가 판을 치겠죠. 폐렴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코로나 관련주예요.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단기적으로 반짝일 수 있겠구나. 괜히 따라잡다가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증시 주변 자금은 이걸 보면 알겠죠. 증시 자금. 증시 자금 제가 명령을 넣어놨잖아요. 이 봇에다가. 보시면 119조입니다. 119조. 1년 전 대비해서 증시 자금이 20% 줄었어요. 그럼 그 주가 자체도 20% 줄어 있는 게 맞겠죠. 10년 전 대비하면 거의 2배 늘었죠. 2년 전 대비해서 줄어 있고. 증시 자금이 잠깐 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줄어 있고. 신용은 1년 전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17조 정도죠. 17조. 20조가 넘었었는데 신용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죠. 1년 전 CMA 대비해서는 200% 늘었다. 즉 CMA가 많다는 건 펀드 자금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정도는 체크해야 되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최근 기사는 아닌데 헤지펀드가 미 국채 10년물 매도 베팅 사상 최대. 보시다시피 현재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여쭤보더라고요. 국채 가지고도 베팅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가능해요. 특히 비트코인 ETF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상승 하락에 베팅할 수 있도록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리먼 브로더 사태를 보면 알겠죠. 서브프라임 같은 걸 팔고 있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분석한 그 영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든 그 ETF를 또 ETF화해서 팔고 그 ETF를 또 ETF화해서 팔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국채에 대한 베팅이 좀 심하다, 헤지펀드들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채 선물이 빅쇼트 움직임이 있다. 쇼트를 한다는 거겠죠. 부채 한도 증액에 국채 1조 불이 풀린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 지금 투기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 현재 악재가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국채가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숏 커버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증시는 정말 로켓처럼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한다는 게 매수하고 깔고 앉아 있어야지가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내가 자르고 나왔는데 자르고 나오자마자 급등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그때 포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증시에서는 하락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결국엔 손절매하고 비중을 축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잡지도 못할 만큼의 속도로 반등해 버리면 진짜 복구 못할 손실입니다. 그건 그때 또 다 상승하고 나서 잡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겠죠. 최근 시장이 그런 거예요. 사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습니다. 내일 오른다, 내일 떨어진다, 이런 점쟁이 같은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비이성적인 상황이고 과매도권 거기에 진입해 있는 겁니다. 언제 크게 반등해도 이상할 게 없고 만약에 지지선을 깨고 언제 크게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면 ETF 때문에 움직임이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아래 위로.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는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겠으면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때도 호가창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호가창에 호가가 정말 가지런하게 들어와 있지 않고 텅텅 비어 있고 밑에 크게 있고 호가창이 완전 그 표준 분포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결국엔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갈 때도 호가창이 안정되고 나서 흐름이 안정되고 기술적 분석상 완벽할 때 사람들이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같은 타이밍인 겁니다. 호가창이 가지런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때 내가 사고 팔고 내일 오를 거야. 주가는 이제 상승할 거야. 상승 VI가 걸릴 거야. 이런 예측을 한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은 비이성적이고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과매도권이라는 건 바닥을 확정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는 건 틀림없고 공매도 잔고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뇌관이 있다는 거겠죠. 이 뇌관이 터지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걸 예측하지 못하겠으면 지금 섣불리 움직여서는 어떠한 수익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